동탄 드디어 20억 시대가 열렸습니다. 미자분들 안녕하세요. 미세스 머니입니다. GTX A 노선 개통이 4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광역교통 국민간담회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이 GTX A 수서 동탄 구간을 내년 3월 말로 조기 개통하겠다고 밝혔죠. 현재 수서에서 동탄을 가려면 1시간 20분이 걸리는데 GTX가 개통이 되면 이동시간이 19분으로 단축이 되는 센세이션한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GTX A 노선은 내년 3월 수서 동탄 구간을 우선으로 순차적으로 개통을 하게 되는데요. 1단계는 수서에서 동탄 구간 내년 3월 개통이고요. 2단계는 운정에서 서울까지 내년 12월에 개통을 하게 되고요. 3단계는 운정에서 동탄까지 삼성역은 무정차하게 되는데 25년 11월에 개통 예정입니다. 그리고 4단계 여기가 중요한데요. 운정에서 동탄 구간 운행을 하는데 삼성역을 연계해서 개통을 하게 됩니다. 자, 2호선 삼성역과 연결되는 환승 통로를 이용해서 GTX A 노선 삼성역과 만나게 되는데요. 그게 바로 2027년 4월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 단계입니다. 최종적으로 운정에서 동탄 전 구간 완전 개통이 되는 시기는 2028년 4월. 그래서 이 GTX A 노선은 5단계에 맞춰서 순차적으로 개통을 하게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내년 3월에 수서에서 동탄 구간 개통이 되겠습니다. 동탄은 계획대로 이렇게 차근차근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제가 이 동탄역에 관해서는 굉장히 많이 몇 차례 언급을 했기 때문에 이제 모두들 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 동탄역 환승센터 사업은 SRT에 이어서 내년 3월에 개통되는 GTX A 노선, 또 2026년 예정인 동탄 인덕원선, 또 2028년 예정인 트램 개통, 이렇게 동탄역 환승센터가 내년부터 서서히 완성 상태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런 인기 덕분에 GTX 개통을 앞두고 화성시 아파트 거래량도 늘었는데요. 전년도 9월 거래 건수는 181건인데 비해서 올해 9월 거래 건수는 677건으로 3.7배가량 늘었습니다. 이 인기를 실감이나 하듯 동탄이 또 한 번 핫해진 일이 최근에 있었죠. 많은 분들이 목 빠지게 기다렸던 A94 청약, 그야말로 전쟁이었습니다.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경기도 화성시 동탄 이신도시에서 분양을 했던 동탄 레이크파크 자연엔 이편엔 세상은 올해 가장 높은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는데요. 1순위 청약 접수 결과 특별 공급을 제외한 554가구 모집에 13만 3,042명이 몰려서 평균 240대 1 경쟁률이 나왔습니다. 올해 분양시장이 그리 썩 좋지 않았는데 A94가 2023년 올해 전국에서 최다 청약 접수건을 기록했어요. 와, 동탄 정말 대단합니다. 전국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동탄은 청약에서도 또 거래량에서도 좋은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근 가장 핫한 도시로 떠오르고 있는 동탄, GTX-A 개통도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더 기대가 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9월, 10월 동탄 실거래가를 보면서 시세 체크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GTX-A 효과 덕분에 전국적으로 매수세가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동탄은 신고가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동탄의 대장단지죠. 동탄역 롯데캐슬 84 타입 8월에 최고가인 16억을 찍고 9월은 거래 없이 조용하다가 10월 거래가 또다시 최고가 갱신을 했는데요. 자, 48층이 16억 2천만 원, 또 하나 거래된 것도 44층이 16억. 자, 이제 동탄역 롯데는 33평 16억대가 넘어섰고요. 큰 평수도 한번 보면 8월에 20억을 찍고요. 9월에 또다시 최고가가 나왔습니다. 21억. 와, 정말 대단하죠? 지금 뉴스나 기사에서 보면 동탄이 20억 찍었다, 21억 찍었다,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동탄역 롯데캐슬이 선방을 해주는 효과 덕분에 동탄이 이젠 비싼 동네가 되어 버렸습니다. 주위에서 보는 눈도 완전히 달라졌죠? 이제는 예전의 동탄이 아니에요. 인식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자, 이렇게 동탄역 롯데가 동탄 시세를 이끌어주고 있고요. 그 다음은 동탄역 시범 더샵 센트럴시티 포스코를 보겠습니다. B타입에서 거래가 있었는데요. 9월에 12억 9천만 원. 한화 84 타입 33평 10월 거래가 있었는데요. 10층에 12억 3천만 원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큰 평수 39평을 보면 9월 거래 13억 9천만 원에 거래가 되었고요. 44평 15억에 거래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포한 요 시세는
33평은 12억대라는 거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동탄역 서쪽 광비콤 단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광비콤 서쪽은 경부고속도로 이슈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면서 거래가 굉장히 활발했는데요. 반도 6차 25평 9월에 거래가 있었습니다. 8억 1,500만 원에 거래가 되었고요. 큰 평수 38평은 11억 7,500만 원에 거래가 되었고, 또 바로 앞에 반도 8차를 보면 반도 8차 7차는 주력 평수가 73 타입인데 이거는 31평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31평. 반도 8차는 9월, 10월에 거래가 꽤 있었습니다. 자, A 타입이 9억대 넘어서 10억 2천만 원에 거래가 되었고요. B 타입도 9월에는 10억 3,500만 원, 9억 9,500만 원, 10억대 정도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은 오산천 뷰, 여울공원 뷰가 나오는 반도 7차. 73 타입 31평 9월에 10억 2천만 원, 10억 1천만 원 이렇게 거래가 되었고요. B 타입도 10억 4,500만 원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이 광비콤 단지 중에서는 그래도 반도 6차, 7차, 8차가 몰려있는 이 반도타운 쪽이 거래가 굉장히 활발하게 있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곳 대방 바로 옆에 있는 유림 노르웨이 숲, 여기도 이제 막 2년차가 되었기 때문에 거래가 조금씩 되고 있는데요. 29평을 보면 10월에 9억 5천만 원에 거래가 되었고요. 84 타입 33평을 보면 10억에 거래가 있었습니다. 이 유림 노르웨이 숲도 반도 7차와 마찬가지로 여울공원 라인에 있기 때문에 뷰가 나오는 라인과 아닌 라인 몇 천만 원씩 억 단위 차이가 나는 단지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여울공원에서 조금 더 내려와서 문화 디자인 밸리 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 디자인 밸리에는 포스코 2차, 에일린의 뜰, 중흥 테라스가 몰려있는 곳이 되겠는데요. 자, 아쉽게도 포스코 2차 그리고 에일린의 뜰은 거래가 많지 않았습니다. 거의 한 달에 한 건 정도 거래가 되는 셈인데요. 8월 거래를 보면 33평이 7억 4,700만 원에 거래가 된 것이 있고요. 엘리넷들도 보면 7월에 6억 3천만 원에 거래가 된 이후로 8, 9, 10 계속 거래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 문화디자인 밸리에는 중흥 테라스가 차지하는 비율이 꽤 큰데요. 여긴 타운하우스죠. 부지가 이렇게 부지가 넓어도 여기는 4층 이하이기 때문에 세대수가 별로 되지 않습니다. 적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상권이 형성되기가 힘들기 때문에 좀 아쉬움이 남는 동네가 되겠는데요. 그나마 이곳에 초중고가 다 붙어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학원 이런 건 들어오겠지만 더 큰 상권으로 형성이 되는 건 힘들기 때문에 세대수도 약하고 그래서 가격이 팍 치고 올라가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배우 세대가 더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요. 그 위를 보시면 트라이엠 파크 자리가 있는데요. 여기는 대규모 공원이 들어오는 건데요. 공원 하나가 있다고 시세가 팍 뛰진 않습니다. 교통망이 확실하게 들어오는 게 아니면 힘들죠. 자, 트램이 마침 들어오긴 하는데요. 트램은 반도 5차 밑으로 여기가 들어오죠. 그래서 포스코는 걸어서 한 8분 거리, 10분 거리에서 트램을 이용할 수가 있겠네요. 어쨌든 이 문화 디자인 밸리는 동탄역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자연 친화적인 문화로 특화된 그런 동네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영천동으로 한번 가볼 텐데요. 영천동 중에서도 반도 2차를 한번 봐볼까요? 이쪽 동네 시세는 얼마나 될지. 자, 33평 보겠습니다. 9월, 10월에 거래가 그래도 좀 있었는데요. 6억 4,800만 원, 이 정도 거래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KCC 스위첸도 한번 보겠습니다. 스위첸도 거래를 보면 6억대, 7억 3천까지 이렇게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쪽 단지는 6억대에서 7억대 정도 거래가 되고 있다는 거. 이 동네도 가격이 팍 치고 올라가는 데는 한계가 좀 있죠. 그래서 다른 곳에 비해서 여기 사시는 분들이 우리 집만 안 올라 이런 분들이 많으셨는데요. 자, 여기는 포인트가 바로 여기입니다. 이 동탄 IC는 개통이 되었고요. 자, 여기 도로, 이 84번 도로. 자, 여기는 이 도로가 핵심입니다. 이 84번 도로를 쭉 타고 가게 되면 뭐가 나오냐 하면 바로 용인 원삼, 하이닉스와 연결이 되는데요. 그 중간을 보시면 아까 동탄 IC에서 이 84번 도로 연결도로를 통해서 용인 천리까지 가게 됩니다. 여기가 딱 6.4km 연결을 하게 되는데요. 또 이 천리에서 이 도로를 통해서 쭉 가다 보면 만나는 곳이 여기가 제2경부고속도로 원삼 IC를 지나서 자, 이렇게 원삼 하이닉스까지 연결이 되는 겁니다. 원래 이 84번 도로 끊긴 구간이 있죠. 바로 반도 6차 아파트에서 우남 가는 쪽 경부고속도로 지하화가 완성이 되면 여기가 가로로 이어지는 도로가 완성이 되는데요. 그렇다면 이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언제 완성이 되느냐?
자, 올해 말에 하행선까지 다 덮이고요. 이 반도 6차에서 오남 가는 요 길 내년 상반기 6월 전에 개통이 됩니다. 그래서 동탄역에서 이 84번 도로를 타고 이 천리를 지나서 용인 원삼까지 이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지금은 원삼을 가려면 뭐 애누리 없이 1시간이 걸리는데요. 개통 후에는 원삼까지 한 20km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동탄과 원삼 SK 이 뚫린 도로로 가면 30분 내로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원삼 SK 하이닉스의 대체 주거지로 직접적인 효과가 있는 연결고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때가 되면 이 동네 동탄 IC가 있는 이 영천동 이쪽으로의 수요층이 더 늘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보다는 더 좋은 날이 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목동을 가보겠습니다. 목동의 대장 힐스테이트. 힐스테이트가 9월, 10월에 거래가 좀 많이 되었는데요. 10월에 8억 1,500만 원까지 찍고 7억대를 드디어 벗어났습니다. 힐스테이트를 제외한 나머지 단지 동원 2차 이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6억대, 6억 3,200 이렇게 거래가 되었고요. 나머지 금강 4차 이런 것도 6억대. 그래서 이렇게 작은 동네에서도 이 대장 단지와 그 외 단지는 억 단위로 차이가 난다는 거. 그리고 목동 쪽에 큰 이슈가 하나 있었는데요. 힐스테이트 옆쪽으로 부지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가 목동 의료 부지가 있는데요. 여기에 뭐 고대 병원이 확정이다 아니다 뭐 이런 얘기가 들려옵니다. 뭐 아직까지 정확한 건 아니지만 여기는 큰 병원, 의료센터가 언젠가는 들어올 자리이기 때문에 살기는 더 좋아지겠죠. 이 목동의 커다란 의료시설 부지 확정이 되면 다시 한번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동탄 호수공원 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동탄 호수공원에서 이슈가 된 거래가 하나가 있었죠. 바로 린스트라우스 우미 2차 거래가인데요. 당연히 동탄역 롯데는 20억, 21억이 넘어서도 동탄역이니까 다들 그럴 수 있어 하고 넘어갔는데 여기서 아주 큰 거래가 한 건 있었습니다. 일단 우미 2차의 39평 보시면 12억 1,500만 원, 42평이 13억 4천만 원, 그리고 가장 큰 평수죠. 45평. 드디어 20억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동탄역 롯데 41평은 21억, 호수공원의 우미 2차 45평은 20억을 찍으면서 동탄 20억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 우미 2차 20억 거래를 두고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었는데요. 동탄역 롯데는 그럴 수 있어. 하지만 호수공원 쪽이 20억이 넘는다고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물론 이쪽에는 역이 없습니다. 하지만 동탄 호수공원의 영구 조망 유일하게 나오는 라인이죠. 그 희소한 가치가 있겠고요. 그리고 상권이 굉장히 발달이 잘 되어 있는 곳이죠. 그렇기 때문에 역이 없어도 호수생활권 프리미엄에 돈 있는 분들은 이런 곳을 들어갑니다. 저런 곳을 누가 20억 주고 들어가 이런 분들도 계실 텐데요. 20억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도 20억을 내고 저곳을 사는 이유가 반드시 있는 거거든요. 우미 2차 호수뷰 같은 경우에는 돈 있으면 여기 살고 싶다라는 분들이 많으셨기 때문에 그만큼 누구나 탐내는 곳이 맞습니다. 동탄역 롯데와 호수 우미 각각 다른 성격의 물건지인데요. 어쨌든 동탄역의 대장, 호수의 대장이 모두 20억을 넘었다는 거, 동탄의 위상이 이제 여기까지 올라왔다라는 걸 보여주는 그런 사례가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단지들도 살짝 봐보면 레이크 자이언 프로지오 33평 9월 거래가 9억 500만 원, 동탄 호수 옆에 부영이 6개의 단지로 모여 있죠. 부영 3차를 보면 84B 타입에서 4층이 8억 1천만 원에 거래가 되었고요. 그 전에는 9억 6천만 원까지 거래가 되었고요. 바로 밑에 부영 4단지 여기도 상권이 워낙 좋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 있게 보는 단지가 되겠는데요. 9월 거래에 9억 4,300만 원까지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부영의 오른쪽 단지 이런 단지들도 한번 봐볼게요. 비교를 좀 해보셔야 되니까요. 부영 1단지 같은 경우에는 1층 거래가 7억 3,500만 원에 거래가 되었고요. 6단지 33평이 6억 9천만 원 이렇게 거래가 되었습니다. 자, 비슷한 호수공원 생활권에 있는 6개 부영 아파트 중에서도 이렇게 2억 넘게씩 차이가 나는데요. 그만큼 입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여기 분양가가 사실 얼마 차이가 안 났었거든요. 그래서 입지 분석을 처음부터 잘 하셔야지 나중에 1억, 2억씩 이렇게 차이가 쭉 벌어지게 됩니다. 예전에 초반기에 분양권 거래가 활발했었을 경우에 3단지, 4단지, 그리고 1단지, 6단지 분양가도 차이가 별로 안 났었고요. 프리미엄도 거의 몇 천만 원 차이가 안 났었는데 결국 다 들어서고 나니까 시세가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입지를 잘 보고 선택을 하셔야 된다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제가 아는 지인분도 분양권 초기 때 2천만 원 더 주고 2단지를 사라고 제가 했었는데 그분은 2천만 원 더 싸다고 해서 여기를 선택하셨거든요. 근데 보세요. 지금 시세가 2억의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제 얘기를 안 듣고 엉뚱한 걸 하셨다가 후회하시는 분 꽤 계시는데요. 참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어디를 선택해야 되는지 잘 모르시겠다면, 어디로 가는 게 좋은지 판단이 안 서신다면 저를 찾아오시길 바랍니다. 제가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내년 3월에 개통하는 GTX A 노선의 최대 수혜지, 최근 신고가가 20억, 21억씩 빵빵 터지고 있는 동탄의 9월, 10월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동탄 현재 시세 같이 알아봤는데요. 전국적으로 부동산 분위기가 침체기임에도 불구하고 동탄은 제갈길 갑니다. 동탄은 내년 GTX 개통을 비롯해 호재가 워낙 많다 보니 갈아타기를 준비하시는 분들, 또는 동탄에 입성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아이고, 내 집이 나가야 갈아타기를 할 텐데요 하시는 분들, 방법은 다 있습니다. 그리고 매물 접수를 받고 있으니까요. 이 번호로 문자나 전화로 접수해 주시면 매도도 같이 도와드릴 거고요. 또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도 전화 주시면 언제든지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동탄 실거래가 시세 분석편은 특집이기 때문에 이번 9월, 10월 편에 이어서 11월, 12월 편에도 계속됩니다. 과연 동탄의 11월, 12월에는 신고가가 얼마에 나게 될지 같이 기대를 해보자고요. 다음 시간에는 동탄 역세권의 마지막 남은 부지죠. 대방건설의 C18블럭에 대해서 새로운 정보 알려드릴 테니까요.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